네, 들으신 것처럼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주말 날씨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중부 지역에 비가 내려서 그런지 조금은 시원했는데 이게 올여름 마지막 장맛비라고 하네요.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장맛비고요. 사실은 네. 이 장마 전선이 아직까지는 중부지방 사이에 걸쳐 있으면서 내일 아침까지는 조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기상청에서 나중에 따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또는 내일이 마지막 장맛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오늘 사실 출근길에 상당히 많은 장맛비가 내렸죠. 어제 예보에서는 한 5에서 30mm 정도 비를 예보했습니다만 좀 많이 기록이 됐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120mm가 넘게 상당한 폭우가 기록이 됐고 네. 충남 아산 121mm, 경기 평택도 한 70mm, 서울도 50mm를 넘으면서 사실은 비가 온다는 것은 예보를 좀 맞췄습니다만 강수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상청에서 오늘도 조금은 적게 예보를 한 이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우선 오늘도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는 밤까지 한 30mm 정도 비가 예보가 되어 있고요. 내일도 중부 지방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좀 받아서 아침까지 중부 곳곳에 한 5에서 30mm 정도 비가 또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 정도까지는 중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 장맛비가 좀 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더워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취재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 포항에서 36.5도, 그래서 이 계속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이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고 있거든요. 얼마 네. 전에 36도가 최고였는데 벌써 이제 36.5도까지 네. 올랐죠. 그래서 남부지방은 아무래도 이 큰 비 소식, 그러니까 오늘 중부지방은 많은 장맛비가 좀 내려주면서 다행히도 폭염이 좀 한풀 꺾였습니다만 이제 남부지방은 사실상 장마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위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게 큰 비 소식이 없다 보면은 습기는 계속 쌓여 있고 더위도 상층부터 하층까지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남부지방의 폭염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중부지방 같은 경우도 내일 아침까지는 장맛비가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대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겠습니다만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앞으로 당분간은 이 소나기 소식만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나기가 있다는 것은 낮에 잠깐 내리기 때문에 습기가 네.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무더위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도 앞으로 폭염특보가 다시 한번 내려질 가능성이 아무래도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도 다시 한번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 남부지방은 앞으로 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폭염이 계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걱정입니다. 이번 장마철에 보면 폭우 형태로 비가 또 내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물론 뭐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폭우 형태로 비가 많이 내리는 건지 이것도 참 궁금하네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폭염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습기가 높은 폭염이죠. 이 공기 중에 습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비가 내릴 확률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폭염과 이 폭우는 함께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 국지성 호우, 말씀해 주신 국지성 호우가 상당히 잦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상청에서도 올해는 이 여름철의 장마보다는 장마가 끝나고 난 뒤에 오는 2차 장마, 가을 장마라도 얘기를 하는데 8월 말부터 해서 9월 달까지 해서 한 2차 장마를 더 조심해야 된다. 네. 이때 재해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기상청에서도 전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폭우에 대한 대비를 더 철저히 하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엘니뇨가 끝나고 이제 여름 후반 그리고 가을로 가면 라니냐 현상이 지속이 됩니다. 물론 약한 라니냐긴 합니다만 앞으로 라니냐가 지속이 된다는 것은 한반도가 속한 북서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습기가 상당히 많아지게 되고 무더위가 상당히 극심해지게 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무더위가 극심해진다는 것 그리고 습도가 많아진다는 것은 국지성 호우가 잦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기상청에서는 8월 그리고 9월 달까지도 상당한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시기를 8월 말부터 2차 장마가 시작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8월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폭염이 좀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 통틀어서 봤을 때 한반도에서 가장 무덥고 습한 폭염이 가장 극심한 때는 역시 8월 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8월 상순이 아직 오진 않았죠. 그래서 지금부터 폭염이 더 극심해져서 8월 초가 되면 상당히 올해 중에서 가장 극심한 무더위, 가장 심한 폭염이 나타날 것이고요.
이후부터는 조금씩 누그러지긴 하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엘니뇨가 끝나고 라니냐로 넘어가는 시기. 그래서 네. 한반도 주변으로 해서 무더위가 상당히 극심한 그래서 이 습기도 많고 더위도 상당히 극심하기 때문에 한 8월 말까지도 상당히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기상청에서는 9월 달에도 라니냐로 인해서 무더위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늦더위도 상당히 기승을 부리겠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9월 한 말쯤, 그래서 9월 하순쯤은 돼야 청명하고 그리고 맑은 이 가을 날씨, 좀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지금보다 더 극심한 폭염이 8월 한 달 동안 그리고 9월 달까지도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폭염뿐 아니라 폭우까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더울 때 사실 뭐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폭염 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전해주시죠.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배달을 일을 하시거나 이렇게 야외 오래 계시는 분들이 이 네. 폭염에 아무래도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거나 아니면 야외 나가셨을 때 실내에 가끔씩 좀 들어가시는 이런 좀 말씀을 당부를 드리곤 하는데 네. 아무래도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검은색 옷이라든지 좀 두꺼운 옷을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좀 얇은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헐렁한 옷 그리고 검은색 옷보다는 아무래도 좀 밝은색 옷을 입으시는 게 아무래도 태양열을 덜 흡수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좀 갈증을 좀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 좀 갈증을 느끼셨을 때는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고 네. 이렇게 좀 땀을 많이 흘리시기 때문에 수분, 이 스포츠 음료 같은 것도 자주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1시부터 오후 한 3, 4시 정도까지가 폭염이 극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간대는 가끔씩이라도 좀 네. 냉방이 되는 이 실내로 잠깐씩이라도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때 좀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식사를 좀 제때 안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열량이 좀 부족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네. 되면 피로감도 그러니까 체력이 좀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제때 식사도 좀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시에서 3, 4시 사이까지 가장 덥다고 하니까 혹시 뭐 배달 음식이 좀 늦더라도 좀 이해를 맞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도 힘든데 또 곤충의 활동이 또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뭐 벌이나 모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걱정입니다. 요새 이 더위가 습기가 많은 더위죠. 습기가 많을 때는 아무래도 모기가 좀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모기 퇴치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모기 퇴치제 사용할 때 우리가 천연 제품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천연 제품이 있는데 천연 제품은 우리가 모기 이 퇴치제를 바를 때 일부 적당량만 피부에 남고 나머지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요. 크게 네.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물론 많이 사용했을 때는 피부에 역시 안 좋겠습니다만 하지만 이 천연 제품이라고 쓰여 있지 않은 제품들은 화학 제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른은 좀 괜찮습니다만 유아라든지 어린이 네. 같은 경우는 피부가 아무래도 좀 약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한 번 바르고 마는 게 아니라 팔이라든지 이 다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피부가 노출된 곳들을 한 2~3시간마다 더 발라주시는 게 아무래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실내 공간에서는 뭐 매트형 모기 퇴치제라든지 또는 액체 모기향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낫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집 안에서 환기를 좀 자주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이런 구토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벌의 시기도 벌이 좀 왕성하게 그렇죠. 활동하는 또 시기가 되게 되는데요. 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렸을 때는 침을 빨리 제거하고 얼음 찜질해 주는 게 좋은데 좀 심하다거나 그러니까 말을 좀 더듬는다거나 아니면 호흡이 좀 곤란하다 이럴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아무래도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말벌을 좀 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향수라든지 또는 스프레이 같은 거 사용하지 않는 거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네. 우리가 말벌을 발견했을 때는 낮은 보폭 그리고 낮은 자세로 최대한 빨리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벌레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여쭙고 싶은 게 사실 뭐 낮뿐 아니라 밤에도 열대야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뭐 강으로 뭐 가셔서 피서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뭐 이런 열대에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끝으로 좀 알려주시죠. 사실 저도 상당히 요새 이 밤더위가 극심하기 때문에 네. 잠을 제대로 못 자곤 하는데 네, 저도 계속 깨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요새
아무래도 열대야가 상당히 극심하고 기상청에서도 앞으로 열대야가 전국적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뭐 한강이라든지 강이나 좀 해변가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질 지역들은 습기가 많죠. 열대야라는 것은 결국에는 습기에 달려 있습니다. 습도가 높게 되면 우리가 더위가 습기에 갇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밤더위, 새벽더위가 지속되는 것인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논문 같은 걸 보면 열대야 같은 경우 그리고 강 주변에서는 이 낮의 폭염이 밤의 더위로 이어지고 밤의 더위가 새벽 더위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내륙보다 해안가라든지 강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해변가로 열대야를 피하러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옳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만으로 인해서 이 해변가나 강가로 가지는 않죠. 많은 뭐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 뭐 또는 연인분들과 함께 좀 많이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강가나 해변가로 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지근한 물로 좀 샤워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수분 네.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밤새 좀 깰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수분 섭취를 좀 적당히 해주시는 것도 좋겠고 밤에 좀 과한 운동을 자제해 주시는 것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핸드폰을 자주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 빛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열대야는 말씀드린 대로 습기를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습기 그리고 선풍기, 에어컨 좀 가동해 주시는 게 좋겠고 제습기가 없다면 우리가 마른 신문지도 습기를 상당히 많이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마른 신문지 또 숯 같은 경우도 습기를 제거하는 이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적절히 사용해 주시면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릴 이 열대야에 좀 대비를 잘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열대야에는 습기를 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